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.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공간이 아닌 어떤 공공적인 다른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. 특별한 집중이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되잖아요. 그럴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짧은 글을 하나 쓰거나 아니면 생각을 전개할 때도 여기저기서 여러 자료들을 좀 봐야 될 것도 있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자료가 많이 필요하죠. 자기가 있는 공간이라면 그거 언제 어디서는 이렇게 막 찾아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공간에 가셔서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그거를 얼마 정도나 가져가야 될지, 그리고 막상 갔는데 꼭 필요한 게 없으면 어떡하지? 이런 염려들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제3의 공간이나 공공의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. 그 중에 첫 번째는 거기 가서 작업할 시간을 보통 2시간에서 길면 4시간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. 두 번째는 그때 가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를 정해서 이렇게 가거든요. 제가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어딘가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처음엔 저도 하루 종일 공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. 그랬더니 그 자체가 너무 부담이 돼서 뭔가를 너무 많이 챙기게 되고,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짐이 돼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. 그렇게 됐을 때 가서 생각보다 길게 하질 못해요. 이것저것 좀 산만하게 있다가 그냥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만 지치고 효과는 별로 없게 그런 나쁜 결과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욕심을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두 가지 원칙, 시간과 일의 개수에 대한 원칙을 정하게 됐어요. 이렇게 시간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딱 정해서 갔을 때 장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예전에 뭘 할까 이것저것 잔뜩 싸가지고 갔을 때는 그걸 고르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. 그리고 그걸 고르는 과정 중에 이미 생각을 많이 해서 지쳐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을 딱 정해서 가면 가자마자 바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.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축소를 시키면 자료를 그거에 맞춰서 조금만 가져가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뒤적거리면서 걸리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단축되더라고요. 제 경우엔 자료를 찾을 때 처음엔 이거 찾아야지 하다가 이것저것 보다 보면 생각이 좀 뒤죽박죽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자료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요거 정도 딱 찾고 이제 딱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. 이거는 세 번째 장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.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면 그거 자체가 집중의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정해서 갔을 때 그 일을 완료하는 경우가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딘가에 다른 장소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시간하고 할 일을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가는 습관을 더 이렇게 탄탄하게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제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일의 목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거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? 가서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럴 때는 그 다음 계획을 세우거든요. 아, 오늘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다음엔 뭘 해야 되지?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. 그 일이 하나의 건일 수도 있지만 큰 건 중에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일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. 그리고 그날 일을 하면서 어떤 자료가 미비하거나 더
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흡한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면 그 다음 일의 목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. 그렇게 해도 시간이 남으면 그냥 쉬어줘요. 그런 쉼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 보상인데요. 우리가 남이 시키는 일도 그렇잖아요.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일 시킨 사람이 잘했어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쉬세요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. 그러면 아 다음번에 또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애써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갔더니 일 끝냈구나. 그래 일 빨리 끝냈으니까 또 해 이러면 일하기 싫잖아요. 그리고 오히려 또 게으름 부리게 되고 이거 일 빨리 끝내봐야 더 일 시키니까 이건 나한테 손해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. 그거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끝냈는데 또 일을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지쳐서 나중에는 더 일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. 오히려 그럴 때는 짧은 순간이라도 완전하게 긴장을 해소하고 쉬어줘야 다음에 또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가져간 일이 좀 빨리 끝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날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고요. 그리고 다음 계획 세우고 그리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냥 쉬어줘요.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남아도 그 시간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쉬는 쪽도 고려하고 있어요. 처음에는 그날 할 일을 뭐를 할까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되게 저는 어려웠거든요.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뭐 10가지건 20가지건 있어요. 근데 어차피 이 일은 제가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. 순서만 바뀔 뿐이지.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선택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연습이라서 이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체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그 선택도 편해지는 것 같고 그 적중률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 이만큼이면 될 것 같아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그걸 제대로 끝내는 그런 것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딘가 새로운 장소를 가서 일을 할 때 사실은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세웠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하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작업할 것인가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할 것인가 그 토픽 한두 개를 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럴 때 장점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연습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.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.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